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키와 성장을 함께 보는 한의사 엄마 안예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 밥 차려주고 메뉴 정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걸 줘야 좀 더 잘 먹을까? 그리고 어떤 걸 줘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밥을 하는 것보다 메뉴 정하는 게 정말 정말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의사이자 엄마로서 저희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매일 주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먹이면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진짜 따로 있나요? 사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키가 큰다, 이 음식은 무조건 좋다, 혹은 이 음식만 먹으면 키가 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기준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도 요것들은 그래도 좀 매일매일 잘 섭취하고 있는지 한 번씩 챙겨 봐주세요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달걀이나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아이들이 키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이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식 할 때부터 고기를 꼭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세포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두뇌라든지 그 모든 것에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어지지 않게끔 봐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고기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제 고기를 잘 챙겨 먹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선이나 계란이나 뭐 콩류, 두부 같은 다른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좀 잘 조합하셔서 어쨌든 매일매일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꼭 챙겨주셔야 하는 음식은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칼슘 음식인데요. 칼슘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성장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뼈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칼슘을 꼭 챙겨주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가 아이들의 칼슘을 먹이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손쉬운 음식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이제 우유를 보통 추천을 하게 되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요거트나 치즈 같은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유를 싫어한다거나 혹은 유제품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절대 키가 안 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대신에 이것은 칼슘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제품 외에 다른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멸치나 두부, 김, 미역 같은 미네랄 반찬인데요. 이런 미네랄 반찬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섭취한 단백질들을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잘 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유에서 섭취를 하면 가장 좋지만 우유를 잘 못 먹는 친구라고 하면은 멸치 같은 것들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른 김이나 미역 같은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미네랄 반찬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류인데요.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 뭔가 키성장 식단과는 왠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키성장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채소류가 있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 안에서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키를 직접 키운다기보다는 아이들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소류를 꼭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는 보통 저는 익혀서 먹는 것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생채소는 사실 조금 많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샐러드 건강하다고 하지만 샐러드 한 접시 다 먹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그런 뭐 샐러드에 들어있는 양배추 이만큼 있지만 그거 찌면은 사실 요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오히려 좀 쪄서 양이 좀 적게 해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들을 보통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밥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인데요. 워낙에 이제 많은 이제 매체들에서 아이들 키 성장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 칼슘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더라 하면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아이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내고 활동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탄수화물을 그래도 적정량 섭취를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주면 안 되는 음식은 사실 뭐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것에 앞서서 말씀드릴 때 주면 안 되는 음식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 키가 갑자기 안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 안 되는 음식을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의 문제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의 식생활을 살펴봤을 때 좋은 음식을 안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안 좋은 음식은 안 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길러주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아이의 성장이 좋지 않은 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과당은요, 우리 아이들 몸에 가장 빠르고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과당을 먹었을 때 간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와 음주를 했을 때 간이 받는 부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우리 아이들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간 대사에 마이너스가 되고, 중성지방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당이 들어간 빨리 먹는 단 음료는 정말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 빵이나 과자, 젤리 같은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이제 간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포만감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칼로리도 높은데 영양 성분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나 뭐 다른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좀 적고, 좀 탄수화물과 이제 단순 당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당장에 이제 힘을 좀 나게 하는, 그런 혈당을 조금 올려서 당장에 기분을 좀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로 배를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진짜로 우리 아이가 먹어줘야 할 좋은 음식,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을 적게 먹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음식들을 좀 자제해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라면이나 햄이나 뭐 햄버거 등등 이제 가공식품인데요. 이런 것들도 가끔 먹는 것을 탓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거의 주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거의 매일매일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있다면 이 역시 우리 아이들 몸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쌓게 되거든요. 특히 이런 초가공식품은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소화기에도 좋지 않고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들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맵거나 짜게 먹는 습관도 키 성장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맵거나 짜게 먹는 습관이 키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키가 안 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트륨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들으면 담담한 음식을 좀 잘 안 먹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초가공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맵고 짠 경우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고,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들은 사실 조금 이제 담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식습관 자체가 좀 틀어져서 이제 일반적인 가정식을 좀 피하게 되고 항상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될까봐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아이가 막 짠 음식을 뭐 정말 너무 심하게 먹지 않는 이상은 뭐 신장에 무리가 가거나 뭐 나트륨이 과다가 돼서 건강이 나쁘거나 이렇게까지 갈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키 성장을 저해한다기보다는 다른 식습관을 좀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짜게는 먹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매운 음식은요,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 자체가 뭔가 키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운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당연히 위장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진료를 볼 때 한 초등학생 이상 소화기가 좀 약한 친구들, 그러니까 소화기 탈이 좀 잘 나고 복통이 좀 잦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설사를 하고 이런 이유로 내원한 아이들 중에 마라탕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친구가 마라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위에 좀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본래 위장이 괜찮았던 아이들도 위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위장의 기능이 약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먹어서 뭔가 소화 흡수를 하고 우리 몸에 성장에 써야 하는 에너지와 재료들을 쌓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소화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적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얼음물이나 시원한 물을 많이 먹는 것도 키 성장에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음물이나 찬 것을 많이 먹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좀 약하게 할 수 있어요. 찬 음식을 뭐 조금 너무 더운 날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찬물 한 번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배탈도 잘 나고 설사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장 자체가 좀 약해져서 설사를 잘 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경험들이 쌓이면 소화기가 약해져서 성장에 결국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찬 음식을 너무 심하게 찾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체질적으로 좀 속열이 많은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열들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자기도 그냥 모르게 본능적으로 찬물과 찬 음식,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찾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속열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피부 문제, 변비, 뭐 코피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찬 거를 너무 많이 찾는다고 하면 우리 아이 지금 성장 상태나 혹은 지금 체질적인 특성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잘 먹는데도 키가 안 크는 것 같은데 음식이 문제일까요? 우선은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아이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좀 살펴보셔야 해요. 우리 아이가 먹는 양은 많지만 뭐 탄수화물 위주로 뭐 밥이랑 빵이랑 면만 이제 주로 먹고 이제 실제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너무 안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밥은 안 먹고 다른 간식이랑 뭐 요런 거 과일이랑 이런 것만 너무 많이 먹고 있다든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많이 먹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이제 많이 먹는 건 사실 우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유가 뭔가 굉장히 영양에도 좋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유를 막 하루에 1000ml씩 좀 되게 많이 먹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이제 칼슘은 많아질 수 있지만 철분 섭취에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유는 사실 생각보다 배가 부르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씹어 먹는 이제 고형식 밥을 먹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굉장히 잘 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아이가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키가 안 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화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몸이 먹었을 때 그거를 내 걸로 잘 흡수해서 가져가고 있는지 혹은 뭔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아이가 수면을 잘 하는지, 아이가 잘 먹지만 너무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몸의 에너지가 어딘가로 새고 있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중이면 당연히 키가 안 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감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너무 자주 아파서 우리 몸에 남는 에너지가 없이 어디론가 새버리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도 안 큰다면 어디서 그 에너지들이 새고 있는지를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최대한 아이가 좀 먹기 좋게끔 제공을 해주시고요. 좋지 않은 음식은 한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먹으면 성장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는 습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먹는 걸로 사실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내용 외에도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프로필 링크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